안녕하세요,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굳이 안 나올 것까지 공부하지 말고 그냥 반드시 나오는 거에 약간 공부의 핵심을 모으자, Select and Concentration을 하자.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헌법소원 할 때는 무조건 적법요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공부해야 될 분량이 확 줄어요. 이것만 쓰면 점수를 받으니까. 안녕하세요, 프라임법학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법을 공부하게 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법을 처음 시작할 때 가지는 생각,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어렵다. 나랑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 같다. 맞죠? 국회, 국가, 권력, 대통령, 민주주의, 법치주의. 아유,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사정 판결은 뭐고, 집행 정지는 뭐고. 아유,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법대를 졸업하신 분이나 법대를 졸업하지 않으신 분이나 누구나 공법 과목을 처음 배울 때 민사법이나 형사법보다 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내용인 것 같아. 나랑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또 아니면은 내가 나중에 변호사 할 때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공법을 잘 공부해 놓으면 저처럼 공법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도 있고 공법으로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변호사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민사법이나 형사법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공법적인 쟁점을 집어넣어서 더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법이 예전에는 굉장히 멀리 떨어졌었는데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자꾸 공법적인 이슈들이 여러분의 실생활로 막 오고 있어요. 선거가 어떻고 탄핵이 어쩌고, 이게 공법적인 이슈들이 이제 더 이상 멀리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나하고도 관계되는 일이구나, 이걸 느끼고 나신다면 또 공법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뉴스를 재밌게 보다 보면 또 공법이 재밌어지는 거고요. 공법 과목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배울 때는 헌법 과목과 행정법 과목, 이렇게 두 가지 과목으로 나눠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과목을 완전 별개의 논리가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둘은 사실 하나의 법리로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법 과목을 그래서 한 명의 강사로부터 수업을 듣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법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겪고 있다, 아니면 나는 헌법에 좀 약하고 행정법에는 강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요 전반적인 처음 시작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마당에는 헌법과 행정법을 전체적으로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이해를 중심으로 예비순환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법을 천천히 공부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학교 강의나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 궁극적으로는 변호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공법 과목이 여러분들의 민사법과 형사법에 부족한 점수를 메꿔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저처럼. 그래서 공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이런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 거냐, 제가 지금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공법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제가 변호사 시험을 앞에 두고 있을 때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심지어 헌법학으로 석사까지 받았는데도 이 변호사 시험을 앞두니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원래 공법이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파편화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로 딱 꿰뚫는 몇 가지 원리만 기억하고 있다면 조금 더 쉽게 모르는 문제에도 답안을 쓸 수가 있고, 좀 당황하지 않고 그 시간 내에 뭔가 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충분히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 있게 글을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어디에든 접근할 수 있는 답안지, 어디에나 일단 펜을 들고 보면 뭐라도 쓰게 되는 답안지를 작성하는 법, 그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쉽고 재밌게 공법에 접근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라임법학원에서 앞으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강의가 있겠지만, 예비순환 강의를 시작을 할 때는 전반적인 공법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이후 1순환 강의부터는 구체적으로 시험에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가, 어떤 쟁점들이 이번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가, 이런 실전형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 지금 이제 로스쿨에
입학을 하셨다라거나 입학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먼저 예비순환을 통해서 좀 헌법, 행정법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놓고 이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법이 아니구나, 다 우리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간 줄 알았죠? 여기 10개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10분 공법 내용은 제가 지금 내일 당장 시험인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머리가 비어 있는 것 같다, 도대체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수험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공부하셨든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해요. 어차피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문제가 100%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일단 쓸 수 있는 쟁점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부터 일단 쓰면서 천천히 생각해 봐도 되잖아요. 그런 10가지 쟁점들입니다. 물론 앞부분의 공부 방법론 첫 번째 강의는 좀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처음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영상이니까 이 부분 빼고, 자, 헌법재판 제도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건가 하는 두 번째 영상부터 구체적인 위헌법률 심판에서의 법원의 합헌 판단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의 적법요건, 다음으로 기본권 경합이론, 어디에도 쓸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 평등원칙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7번째 영상으로는 표현의 자유, 8번째 영상으로 재산권, 그리고 행정법에서도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 문제와 10번째 영상으로 집행정지와 사정판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한 힌트를 드렸으니까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보신 다음에 기대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